Truth.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을 비롯한 모든 영상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폭력물, 음란물, 아동 문제, 인종 및 갈등 조장, 약물 복용 등 이 5가지의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이 아닐 경우 해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반이 아님에도 플랫폼 자체에서 개인의 계정을 없애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며 월권 행위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길래 정치적 문제에까지 개입하려 하는 것일까요? 트럼프의 개인 계정은 현지 시간 지난 6일 상하원 합동의회 이후 한 차례의 일시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다시 복원되는가 싶더니 현지 시간 지난 9일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직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해지되는 광경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껏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미국 부정선거라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이로써 중립적일 것이라고 여겨왔던 글로벌 플랫폼들의 이면에는 모두 정치적 세력의 입김과 크고 작은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발표가 있든 간에 누구나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자신이 현 상황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의견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차없이 대통령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과거 공산 정권에서나 행할 수 있었던 짓들을 그들은 21세기에 저지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트위터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력 인사들, 특히 대통령의 옆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전해주던 린 우드 변호사의 계정마저 정지시켰습니다. 이러한 믿기 힘든 일들이 2021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퇴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팔러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린 우드, 시드니 파워,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그의 최측근들 또한 모두 팔러의 계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찬 일이 발생합니다. 구글 측이 스토어 목록에서 팔러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9일에는 일시적으로 구글 크롬 검색 결과에 팔러가 표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한 가지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내비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모두 하나가 되어 미국의 현 정권을 타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배후에 단 하나의 거대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더더욱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트위터 이사진 중에 한 명인 중국계 AI 과학자 리 페이페이입니다. 그녀는 중국 태생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구글의 AI와 머신러닝 팀의 수석 과학자로 구글 AI 중국 센터를 이끈 경력이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인물입니다. 트위터는 리 페이페이를 코비드-19 추이와 미 대선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정책과 기능 등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사진으로 영입했으며 그녀의 영향력으로 플랫폼상의 정보 인식 및 삭제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AI 지식을 바탕으로 트위터의 정책을 조정하는 그녀의 뒤에는 또 어떤 세력이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통령도 암살당하게 하는 세상에 어떤 짓인들 하지 못할까요? 정말 이렇게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다면 향후 트럼프 자신을 비롯해 그의 가족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격렬히 반대하는 극소수의 무리가 순수한 시위대에 섞여 들어가 지난 6일 의회 난입을 주동했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들이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무수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 사건을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이라고만 공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이 구성한 소식통들이 주축이 되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나자마자 지지자들은 캐피털 빌딩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일부 과격한 시위자들이 담을 넘고 빌딩 벽을 타고 올라가 유리를 깨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촬영되어 보도되었으나 실제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녹화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경찰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캐피럴 빌딩의 문을 열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난입한 무리들의 본격적인 난동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발사한 자동 권총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총격이 발생하자 의회에 모인 의원들은 모두 대피하게 되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원들이 자리를 떴을 때 군인들이 의원들의 랩탑 컴퓨터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엔 낸시 펠로시의 컴퓨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그녀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탄핵을 주장하게 됩니다.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라는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려 탄핵을 추진하자는 것인데 도대체 노트북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녀는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난무했고 아직 공개된 사실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랩탑이 낸시 펠로시의 개인 컴퓨터이고 분명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권 찬탈의 증거와 모든 전말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 평론가이자 퇴역 장군인 타마스 맥러니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의 랩탑 컴퓨터를 트럼프의 비밀 요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트럼프를 제거하고 탄핵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마스에 따르면 랩탑 컴퓨터 속에는 안티파의 의회 진입 음모 이외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수거하라는 명령은 누가 한 것일까요? 1월 6일 캐피털 빌딩 안에서 의원들의 행보와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한 수 앞을 바라본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의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태리의 미국 대선 개입 정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태리 게이트라고 불리며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의 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쏟아지자 개표의 데이터가 미국에서 이태리로 보내져 그곳에서 1차 변형을 거친 후 다시 독일의 서버로 보내졌고 미국으로 최종 개표 데이터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태리 개입 정황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만약 이것이 공론화될 경우 명백히 해외 다른 국가에 의한 선거 개입이 또 하나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선거에 해외가 개입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부정선거의 1순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어디에 있을까요? 1월 6일 이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월 6일 이후 텍사스의 한 공군기지를 거쳐 현재 미국의 정중앙인 네브라스카의 공군기지에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짧은 글을 게시하지만 곧바로 삭제됩니다. 이 글에 따르면 다미노의 첫 번째 블락이 쓰러졌다. 여러분은 이 다미노의 끝을 즐기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 하필 그가 군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도미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1월 6일 이후 모든 상황이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 그리고 수많은 그의 지지자들은 대단히 큰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미네소타 제조업 회사 마이필로우의 CEO이자 트럼프의 최측근인 마이크 린델이 그의 자가용 비행기 안에서 남긴 짧은 영상입니다. 나는 지금 마이클 플린과 시드니 파월을 만나러 가는 중이다. 나는 그들과 중대한 미팅을 할 것이고 미국 시민들이 꼭 봐야 할 증거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다. 역사상 지금이 이 악한 무리들을 누르고 쳐부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대통령과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부터 4년 동안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가 될 것이다. 1월 6일 이후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 바이든 인증 이후 당선자인 바이든 본인 또한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래라면 당선자는 지금쯤 미국 전역의 각 도시들을 순회하며 자신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 여러 관계자와 주정부 관료들을 만나야 하며 시민들에게 유세를 한다거나 TV에 공개적으로 출연해 국민들과 소통을 하여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며 그들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자신들의 권력 쟁취에 대해 그다지 좋아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몇몇 국가들의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든의 공식 인증을 축하한다거나 1월 6일 이후 바이든 당선에 관한 그 어떤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개표 정지 이후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그 무엇도 결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일들도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미국은 여전히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불안하게 느껴질 만큼 고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10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쓰러진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도미노의 끝은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차분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